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선정수행, 집중수행이죠. 하나의 집중하는 대상에 온통 집중해서 수행하는 선정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선정수행에는 그 수행의 주제, 즉 집중의 대상이 다양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세상에는 수행법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선정수행. 선정수행이라는 것은 그친다.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치는 수행이다. 수행 주제를 선택해서 온 마음을 그 수행 주제에 탁 달라붙여서 오로지 그것만 집중하는 거죠. 그 목적은 마음의 고요, 마음의 그침, 나아가서 삼매, 삼매는 마음이 하나의 주제에 온통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그 상태를 삼매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삼매가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깨닫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 그래서 이 선정수행은 마음을 깨닫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나의 심신 상태를 정화해 들어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행법은 윗바사나, 우리말로는 관법이죠. 내 몸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실시간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을 관해서 알아차림해서 혹은 알고 있음 해서 그 현상과 또 이 알미 무엇인지 그 현상과 알미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오온이죠. 색수상행식, 줄여서 얘기하면은 물질과 정신 혹은 몸과 마음이죠. 그래서 오온의 실상을 깨우쳐서 무상고 무아를 자기 안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관법이 그 두 번째고요. 그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참선을 별개의 수행법으로 하나의 축으로 저는 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참선은 한 가지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 관하는 것만도 아니고 그 어떤 화두나 우리가 앞서 했던 변문각지 무엇인가 이거를 두고 끊임없는 의문,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유래된 이 참선 공부는 선정, 관법, 참선 공부는 그거하고 또 다른 독특한 수행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정 수행 중에 호흡에 대한 집중의 실용적인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호흡 집중할 때는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코 인중에다가 마음을 두고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공기의 흐름, 거기에 집중하는, 혹은 가슴, 세 번째는 복부에 마음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코하고 복부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복부에 마음을 집중한 채 그 호흡의 흐름을 집중하는 거죠. 자세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누워서 손을 복부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자세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앉아서 수행을 한다면은 두 다리는 포개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지런히 놓으시면 되고, 손등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척추는 펴되 살짝 힘을 빼서 경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때는 선정수행할 때는 혀끝도 윗니와 입천정이 만나는 경계선에 붙여 놓습니다. 또 뚜렷한 복부의 흐름, 호흡 흐름에 집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눈을 감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감고 복부에 마음을 두시고요. 누구나 숨을 쉬면은 그 들숨 날숨에 따라서 복부의 움직임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느껴집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은 복부가 미세하게 부풀어지고, 숨이 나가면은 미세하게 그게 꺼집니다. 중요한 거는 숨은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부에 마음을 집중을 하는 것이 막연하시면은 제가 주로 하는 아랫배 속의 그 단전 부위, 거기에다가 의식을 집중해 놓고 거기에다 마음을 둔 채로 또 단전 부위도 사람 따라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너무 따지지 마시고 심신이 건강해져서 호흡이 길고 깊어지면은 저절로 그 중심이 느껴집니다. 보통 그 골도법상 우리가 엄지를 떼고 손 4개의 손, 그 4개의 폭이 세치라 하죠. 그래서 배꼽에서부터 아랫배 쪽으로 그 손 4개의 폭 정도, 거기에 그러면 이제 어떤 지점이 나오죠. 거기에서 피부 표면이 아니라 복부 속으로 수직으로 내려가서 3, 4cm, 4, 5cm, 사람마다 또 그 골격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보면은 그 우리 백회 정수리 있죠. 정수리 숨골에서 바로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예, 그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관통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 4cm든 4, 5cm든 대체적으로 그 아랫배 속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은 가만히 집중하다 보면은 그 중심에서 호흡의 흐름이 느껴질 겁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그 들어오는 흐름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나가는 그 흐름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초보 수행자나 마음이 어디엔가 많이 끄달리는 분은 그 들어오는 흐름에 숫자 하나 이렇게 명명을 하세요. 입으로 소리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또 꺼지는 흐름에 또 하나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들어오는 나가는 흐름을 정확히 집중하면서 그렇게 명명을 하셔야 되지, 명명 따로 집중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호흡에서는 또 들어오는 흐름에 둘 나가는 흐름에도 둘 세 번째 호흡에서도 셋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5번의 호흡까지를 숫자를 명명을 하시고 5째 호흡이 끝나면 또 5부터 1까지 역행을 해서 또 그렇게 명명을 하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한 호흡의 흐름에 명명을 3번을 했는데 이번은 들어오는 흐름에 하나 나가는 흐름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5번째 호흡이 끝나고 다시 역행해서 하나까지 오면 됩니다.
집중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민감해져서 순식간에 그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긴장이 되고, 그럴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안정을 되찾으면 그때 또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마음이 호흡의 흐름에 집중되어지는 그 힘이 좀 강해졌을 겁니다. 그 말은 호흡 이외의 다른 일, 다른 생각에 마음을 덜 뺏기거나 거의 안 뺏긴다 이 말이죠. 아마도 처음보다는 호흡이 더 길고 더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하다면은 호흡 집중이 잘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오는 그 호흡의 흐름을 역력히 알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명명을 하십시오. 숨이 나가면은 나가는 흐름을 알면서 또 하나 그렇게 5번의 호흡까지 다 하시고 또 이제는 역행을 하겠죠. 5번째 호흡을 집중한 후에 또 새로 들어오는 호흡에 들숨에 5, 날숨을 알면서 또 5, 또 들어오는 숨을 알면서 4, 나가는 그 흐름을 집중하면서 또 4, 그렇게 해서 하나까지 오십시오. 초보 수행자나 마음이 산만한 분은, 어디인가 많이 집착이 되는 분은 또 이렇게 해 들어가시고요. 이제 마음이 많이 쉬어지고 그 호흡도 평소보다 더 길고 깊어지면
들숨 날숨에 숫자를 하나하나 이거를 빼버리십시오. 이 말을 명명을 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숨의 그 흐름 과정을 오로지 집중, 나가는 숨의 그 흐름에 또 집중. 한 호흡이 끝나고 하나 이렇게 술을 붙여도 되지만 이제 호흡에 오롯이 집중이 된다면 숫자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호흡에 들숨에 또 들어오는 과정이 나가는 과정이 오롯이 집중합니다. 마음이 그 마음의 대상인 호흡의 흐름에 요지부동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선정수행이라 합니다.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을 많이 잡념을 떨쳤다면 숨의 길이가 평소보다 많이 길어집니다. 또 그 깊이도 많이 깊어집니다. 놀랄 정도로 길고 깊어집니다. 그래도 당황해 하거나 혹은 또 이러한 상황을 집착을 하거나 그래 마음이 들면은 순식간에 호흡이 짧아지고 얕아집니다. 어떤 때는 야 이러다가 숨을 내가 못 쉬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숨이 길고 깊어집니다. 거기서도 마음이 요지부동 호흡에 집중,
내가 잡념을 떨치고 수행 주제에 온통 몰입했기에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고 또 이거를 집착해서 유지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호흡의 흐름을 파동의 그래프로 그린다면 초기에 집중이 덜 되고 안정이 안 되었을 때는 그 그래프가 진폭도 작고 또 그 파장, 그 파동 간의 간격도 다음 파동하고의 그 간격도 빨리빨리 이렇게 되겠죠. 마치 바다의 파도가, 작은 파도가 자주 일어났다 자주 꺼지고 그렇게 되다가 후반부로 고요해지고 집중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의 파동이 크게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마치 조그만 산 높이들에서 시작해서 차츰차츰 더 큰 산, 그 다음에 더 큰 산, 나중에는 이렇게 저 지리산이나 백두산처럼 하나의 파동이 크게 그려질 수 있죠. 그러면은 들숨과 날숨의 그 사이사이의 간격도 작은 산의 산마루 정상은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 길지도 않지요. 그러나 지리산이나 백두산 같은 데는 그 마루가 평평하고 길고 넓듯이 호흡 들숨과 날숨의 그 사이가 또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으니까 동요하지 마시라. 어떤 때는 숨이 다 나가고 다음 호흡, 들어오는 호흡까지 그 막간이 너무 길었어. 그래서 조금 과거에, 아주 과거 초창기에 야 이래가 숨이 안 들어오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 경험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스스로 겪어보면 또 되겠죠, 그죠? 그렇게 더 쉬어지고 긴 시간의 호흡 집중이 되다 보면은 한없이 고요해지고 몸의 에너지도 훨씬 더 충만함을 느끼고요. 또 그것을 더 요지부동하면은 이제는 단전 부위나 아랫배가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또 그때쯤 되면은 이 집중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또 하시면 됩니다. 또 집착하다 보면은 또 그게 또 순식간에 호흡이 얕아지고 짧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명상이든 참선이든 선정수행이든 위파사나든 운동이든 요가든 어떤 것이든 이치대로 바르게 했다면 하고 난 이후에 딱 두 가지, 마음의 안정감 혹은 쉬어짐, 그리고 몸에서는 에너지가 충만한 그 느낌, 이 두 가지가 딱 이렇게 결실로 나오면 수행은 잘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큰 오류가 없을 겁니다.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한테 맞는 음식, 밥 한 그릇 제대로 먹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마음적으로는 뭐가 만족감, 안정감, 육체적으로도 든든함. 이 세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의 결과가, 그것의 과정이 좋았다면 그 결과도 그러하다는 거죠. 만약에 누워서 수행을, 이 집중을 하신다면 두 엄지를 배꼽에서 서로 맞닿게 하고 손바닥은 배 복부를 이렇게 복부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워서 가만히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팔꿈치가 팔이 바닥에서 뜨면 안 돼요. 배가 얇은 분은 자연스럽게 팔이 바닥에 닿겠지만 복부가 좀 큰 분들은 두 손을 이렇게 더 벌려서 그러면 엄지하고 검지가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냥 팔이 바닥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닿아 놓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발은 어깨 폭으로 벌려놓고 누워서 하다 보면은 쉽게 졸음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수행하는 데서는 잠잘 자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렇게 졸음이 와도 졸음은 수행 주제가 아니듯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극복하기 힘든 거를 극복하고 나면 심신이 또 한 단계 차원이 높아집니다. 정신 통일도 많이 더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 내가 잠에 들어가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잠에 들어가야 됩니다.